지금도 회 한 점에 술 한 잔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오늘 이야기가 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뇌와 신경 손상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은 한 끼가 몇 년 뒤 두통과 발작, 마비 같은 신경 후유증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자연산이고 신선하다는 이유로 믿고 먹는 음식들 중에는 속으로는 기생충이 숨어서 뇌까지 올라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십몇 년 전에 먹었던 음식 하나 때문에 평생 약을 먹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뒤에야 원인을 알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은 지 몇 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원인을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기생충이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장기를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처음엔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이나 폐를 거쳐서 결국 뇌까지 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에 도달하면 극심한 두통, 시력 저하, 어지럼증, 심한 경우 경련이나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식탁에서 가장 조심하는 기생충 위험 식품 7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보양식으로 드시는 음식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도 날 것으로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지인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활동적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는 두통이 반복되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다들 나이 탓이라 넘겼습니다. 혈압 때문인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날씨 때문인가 이것저것 짐작만 했죠. 그런데 두통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점점 증상이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어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뇌 안에 오래된 염증 흔적이 남아 있었고 과거 즐겨 먹던 민물 음식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캠핑 가서 먹었던 음식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아무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친구들과 즐겁게 자연에서 신선한 음식을 먹었던 기억만 남아 있었죠. 시골 계곡에서 직접 잡은 민물고기를 회로 드시고 강가에서 채취한 나물도 그 자리에서 무쳐 드셨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먹으니 더 맛있고 건강할 거라 생각했대요. 문제는 그때 먹은 음식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기생충 유충은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물이라도, 신선해 보이는 생선이라도 안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조금만 알고 한 번만 더 익혀 먹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캠핑이나 야외 활동 때 자연에서 채취한 음식을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골에서 직접 잡은 민물고기를 회로 드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바다 낚시에서 잡은 생선을 그 자리에서 바로 회로 떠 드신 적은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상위 3가지 음식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주의가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예방법을 모르시면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야생에서 자란 수생 채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충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나리, 물냉이, 연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자연 하천이나 저수지 근처에서 자란 것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국내 기생충 연구기관 보고에 따르면 민물 식물 섭취 후 간 손상 사례가 반복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67세 김정호님은 나들이 중 채취한 채소를 생으로 드신 뒤 소화불량과 통증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만 드셨는데 증상이 계속되어서 검사를 받아보니 간에 문제가 생긴 걸 확인하게 되었죠. 야생 채취 식물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드세요. 최소한 1분 이상은 충분히 끓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식초나 소금물에 담가두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기생충, 유충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연산이면 더 좋다고 믿고 계셨나요? 안타깝지만 야생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지 않습니다. 알은 생선 내장과 가까워 기생충 노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란젓, 창란젓, 연어알 같은 것들을 드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외 식품안전기관 자료에서도 생활 섭취 주의가 반복 언급됩니다. 제가 만난 69세 이순자님은 직접 담근 젓갈을 먹은 뒤 복통을 겪었습니다. 평소 장이 튼튼하신 분이었는데도 며칠 동안 고생을 하셨죠. 특히 손수 담근 젓갈은 염도나 숙성 과정을 정확히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급속 냉동 처리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영하 20도 이하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냉동된 제품이라면 대부분의 기생충이 사멸됩니다. 출처 불분명한 수제 젓갈은 피하세요. 아무리 정성껏 담갔어도 온도와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위험합니다. 젓갈은 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염분이 높다고 해서 모든 기생충이 죽는 건 아닙니다. 민물 생선에는 이동성이 강한 기생충이 많습니다. 붕어, 잉어, 메기, 장어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강과 저수지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시아권 연구에서 민물 생식 후 신경 증상 보고가 다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2세 박영수님은 민물고기 회 섭취 후 피부 통증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피부 질환인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기생충이 피부 아래로 이동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민물고기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세요. 겉은 익었어도 속이 덜 익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두툼한 부위는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 될 때까지 충분히 가열해야 합니다. 겉만 익힌 상태는 위험합니다. 살짝 익힌 정도로는 기생충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보양식이라고 덜 익혀 드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영양이 파괴된다고 생각하셔서 살짝만 익혀 드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냉동 처리되지 않은 생선을 날로 드실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등어, 꽁치, 오징어 같은 흔한 생선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내장 근처 부위에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요리하실 때 내장을 제거하고 나서도 주변 살코기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선한 생선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을 때는 기생충도 활동적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육안으로 보이는 기생충도 있지만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는 유충들도 많다는 겁니다. 생선을 손질하실 때 하얀 실 같은 게 보이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폐류도 조심하셔야 할 식품입니다. 굴, 홍합, 바지락 같은 조개류는 물을 걸러 먹으며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염 물질을 축적하게 됩니다. 특히 생굴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닷물이 깨끗하지 않은 지역에서 자란 굴은 여러 병원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별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안전하게 드시려면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조개탕이나 찜으로 드실 때도 입이 벌어졌다고 바로 먹지 마시고
조금 더 푹 익혀서 드세요. 폐류는 특히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면역력이 약하신 시니어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육류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덜 익혀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육회나 육사시미 같은 요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육류에는 촌충이나 선모충 같은 기생충이 있을 수 있고, 이것들은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장에 기생하면서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심한 경우 근육이나 뇌까지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는 중심부 온도가 최소 63도 이상 될 때까지 익히셔야 안전합니다. 겉은 노릇노릇해도 속이 붉은 상태로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다진 고기로 만든 음식은 더욱 철저하게 익히셔야 합니다. 야생 버섯과 산나물도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직접 산에서 채취한 버섯이나 나물을 드실 때 깨끗이 씻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야생 동물의 배설물이나 오염된 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습한 환경에서 자란 버섯은 여러 병원체의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산나물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고 생으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제 더 위험한 상위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산 생선에는 양식보다 기생충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산이 더 건강하고 맛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안전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연 환경에서 자란 생선은 먹이 사슬을 통해 기생충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특히 연어나 광어 같은 큰 물고기는 여러 종류의 기생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양식 생선은 사료와 환경을 관리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게 소주나 와사비를 곁들이면 살균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낮은 소주로는 기생충을 죽일 수 없고 와사비나 고추냉이의 매운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장에 담가도 소용없고 초고추장을 듬뿍 발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은 급속 냉동입니다. 영하 20도 이하에서 최소 24시간, 가능하면 48시간 이상 냉동된 횟감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횟집에서 냉동 처리된 생선을 사용하지만 자연산 활어를 내세우는 곳이나 낚시한 생선을 바로 회로 떠주는 곳에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연산이 더 안전하다고 믿고 계셨나요? 자연은 아름답지만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민물 갑각류는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재, 민물 새우, 게 같은 것들인데요. 특히 이런 갑각류에는 폐와 뇌로 이동하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페디스토마라고 불리는 기생충인데 이게 사람 몸에 들어오면 폐나 뇌에 자리 잡아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장을 통해 들어와서 장벽을 뚫고 복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횡격막을 통과해서 폐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사례 중에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가재를 잡아먹었던 분이 중년이 되어서야 뇌에 석회화된 병변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간장게장처럼 양념에 절였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장에 절여도 기생충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동안 담가놨어도 완전히 사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물 갑각류는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합니다. 탕이나 찜으로 충분히 익혀 드세요. 최소한 내부 온도가 75도 이상 될 때까지 10분 이상은 끓여야 합니다. 겉만 빨갛게 익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고 껍질을 벗겼을 때 속살까지 완전히 하얗게 익어야 안전합니다. 추억의 음식이라고 방심하신 적 없으신가요? 야생 달팽이와 우렁이는 모든 기생충 위험식품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합니다. 이것들은 중간 숙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기생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광동주혈선충이라는 기생충이 문제인데 이게 사람 몸에 들어오면 뇌와 척수로 이동해서 뇌수막염이나 뇌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은 극심한 두통, 목경직, 구토, 발열 등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 시력 손상이나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이들한테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야외에서 놀다가 호기심에 달팽이를 만지고 그 손을 입에 가져가기만 해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장난삼아 달팽이를 먹었던 청소년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물 우렁이를 잡아먹고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개체는 절대로 만지지도 먹지도 마세요. 식용으로 판매되는 양식 우렁이라 해도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날 것으로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살짝 데친 정도로도 부족합니다. 최소 15분 이상 푹 삶아야 안전합니다.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특히 주의해서 지켜봐 주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해주세요. 아이들 야외 활동 후 손 씻기 잘 챙기고 계신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연산, 민물, 그리고 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선하고 몸에 좋을 거라 믿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뇌와 신경에 평생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런 식품들 때문에 고통받는 걸 봐왔습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먹은 음식 하나 때문에 노년의 두통으로 고생하시고 어떤 분은 손발 저림이 평생 가시지 않고 또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응급실을 여러 번 다녀오셨습니다. 한 분은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고생하셨는데 알고 보니 뇌의 기생충이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연산이면 안전하다. 신선하면 괜찮다. 매운 양념을 곁들이면 살균된다. 술과 함께 먹으면 문제없다. 이런 생각들이 방심을 만들고 그 방심이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예전부터 먹어왔으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옛날에는 기생충 감염이 너무 흔해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대였습니다. 배가 아프면 그러려니 하고 설사를 해도 그냥 넘어갔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더 잘 알고 있고 더 조심할 수 있습니다. 또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먹은 지 몇 년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원인을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어제 먹은 음식 때문에 오늘 배가 아프면 원인을 알 수 있지만 10년 전에 먹은 음식 때문에 지금 두통이 생긴다면 누가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위험은 계속 누적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급속 냉동 처리된 식품을 선택하고 민물과 야생에서 온 음식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야외 활동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출처가 불분명한 음식은 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횟집에 가시면 자연산보다는 양식을 선택하시고 캠핑이나 야유회에서는 날 것보다 익힌 음식을 드시고 시골에서 채취한 나물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민물과 야생에서 온 음식은 무조건 충분히 익혀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오늘 말씀드린 위험의 90%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맛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영양이 약간 파괴되더라도 익혀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사실 제대로 익혀도 영양은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히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도 건강을 해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 온 음식인지, 충분히 익었는지, 안전하게 처리된 건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도 급속 냉동 표시를 확인하시고, 식당에서 주문하실 때도 충분히 익혀달라고 말씀하세요. 가족들에게도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특히 손주들이 야외에서 놀 때는 더욱 조심하도록 일러주시고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뭐든 만지고 입에 넣으려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생충보다 더 조용히 뇌를 망가뜨리는 일상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아주 평범한 행동들 중에 뇌 건강을 서서히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습관들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습관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앞으로 절대 날로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결심이 소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